안녕하세요. 수리즈입니다. 자, 2017학년도 수능 가형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x가 a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었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그죠? 자,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위로 볼록 방향인 이런 모양의 4차 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그런데 가 조건에서는 x가 a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죠? x-a 곱하기 fx가 gx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이 범위 내에서 양수죠. 그래서 fx를 이걸로 나눠서 fx의 모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gx가 4차함수니까 이걸로 나눠 떨어지면 뭐 3차함수 모양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유리함수 모양일 수 있습니다. gx라는 것은. fx라는 것은. 그죠?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fx는 x와 x가 알파와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m은 양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 조건에서는 fx의 극대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가 gx의 극대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보다 많다 그랬고, 여기 지금 알파 베타에서 극대를 갖는데 그 알파와 베타 사이의 거리가 6루트 3만큼 떨어져 있다. 자, 그럴 때 m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한 번도 연습에 문제풀이를 해보지 않았거나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았다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한 가지만, 지금 이 문제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능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수능 기출문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알면 이 문제도 풀어낼 수 있고 사실은 그걸 배워내면 됩니다. 자, 볼까요? 이런 거죠. x값이 a보다 크다일 때 fx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a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x-a분의 g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4차 함수가 x-의 인수를 갖고 있다면 약분되고 뭐 3차식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건 분모가 1차고 분자가 4차인 유리함수죠. 되게 복잡하죠. 우리는 잘 모르는 유리함수입니다. 그러긴 한데 이 표현을 보고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이걸 배우면 됩니다. 자,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게 보여서 x, gx, a, 0. 자, x, gx라는 점과 그 다음에 a, 0이라는 이 두 점 사이에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죠? 결국은 이 두 점에 대한 두 점을 잇는 기울기를 표현한 것이 이거다. fx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fx라는 것은 a, 0에서 자,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gx라는 식이 만약에 혹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a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a보다 큰 x값, 자, 이 x값은 a, 0 이 점에서부터 곡선 위에 있는 gx라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잇는 기울기가 이 점에서 fx 값이에요. fx 값이라는 것은 그 x값에서의 곡선이 gx 곡선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점에서부터 이제 기울기를 한번 따져볼까요? 이렇게 기울기가 함수값이 없다가 점점 0이 됐다가 조금은 양수값으로 늘었다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x값이 여기에 접하는 경우까지 갈 때까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접하는 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줄어들죠. 그래서 이때가 극대가 되는구나. f라는 함수로 보자면은 f는 기울기 값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어디 갈 때?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기 또 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접하게 되는 경우. 이때가 이제 극소가 되는구나. fx로 보자면. 그죠? 그랬다가 다시 더 늘어나잖아요. 또. 자, 이렇게 늘어나면 또 이쪽에 이제 접할 때가 이렇게 생길 텐데 이때가 다시 극대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계속 줄어들어서 이 점은 이제 극대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놓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쉬워졌어요. 조건 나에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fx라는 것은 두 점 x에서 알파에서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으로 이때 극대가 되고 이때 극대가 되는데 이 극대값이 같아야 된다고요. 뭐죠? 극대값 m을 갖는데 그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같은 기울기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프를 gx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점에서부터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점에 2번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나까지 이해하면 이제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좀 더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만약에 A가 여기 아니고 이 사이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실제로는 이 값이 이렇게 커서 계속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서 여기서 극소가 됐다가 그 다음에 극대가 하나밖에 생기지 않아요. 맞죠? 자,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생각해 보면은 이거보다 더 큰 쪽이니까 실제로 X는 A보다 더 큰 쪽에서만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죠? 값이 음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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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값으로 계속 줄어들겠죠. 아니, 계속 커지죠. 계속 커지면서 끝나요. 극점이 없어요. X는 A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되니까. 그죠? 아,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라는 값은 분명히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 그래프에. 그리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조금 더 완벽한 모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A인데, 자, GX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조금은 극단적으로 그리자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GX. 이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알파가 되는 거고, 이때가 뭐가 되는 거죠? 베타가 되는 거죠. 접점일 때. 이 알파와 베타 사이의 거리가 6루트 3이라고 그랬고, 자, 이때 이 값은 얼마죠? 이 기울기 값이 라지 m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극대값이 라지 m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gx를 사실 구할 수 있습니다. gx의 모양을, gx의 식을 구해낼 수 있어요. 이 직선의 식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m이고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y는 라지 m의 x-a라는 이런 모양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직선에서 이 곡선을 빼면은 4차 곡선을 빼면은 4차식이죠. 1차식에서 4차식 빼면 4차식이잖아요. 그죠? 자, m의 x-a에서 뭘 빼요? gx를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4차식이 된다고요. 이게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는데 뺐으니까 플러스 1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직선에서 이 곡선을 뺀 것은 뭐가 되죠? 알파와 베타에서 중근이 되는 x축에 접하게 되는 그런 4차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돼요. gx 구해진 거예요. 자, gx 볼까요? m의 x-a 마이너스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자, gx 구해졌죠. 그렇죠? 자, 아까 이제 다 조건을 생각해 보면 함수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여기가 극대, 그러니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대, 여기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극소가 되죠. 그죠? 3개랑. fx는 3개의 극대값을 극대 극소를 갖기 때문에 gx는 2개 이하가 되겠죠. 자, 이 값이 뭐냐면 2개 이하의 극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몇 차식이죠? 아, 이건 4차식이죠. 그렇죠? 2개 이하의 극점이 존재해야 돼요. 즉, 이걸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G'X 구해볼까요? 1차니까 M이 남겠죠. 그렇죠? 마이너스에 2 곱하기 X 잠깐만요.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GX가 GX 이퀄 0이 되는 값이 2개 이하예요. 맞죠? 근데 이건 3차식이에요. 3차식. 이 3차식이 2개 이하의 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 3차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퀄 0이기 때문에 이쪽 항을 정리해서 이항식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써질 수 있겠죠. m 이퀄, 자, 이걸 이쪽으로 이항시켰습니다. 2를 공통인수로 꺼내놓고 나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2에 x-알파와 x-베타와 그
그 다음에 E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한 번만 더 정리했으면은 2를 꺼내놓고 쓰면은 4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걸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죠. 이 3차식과 y 콜 m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 3차식과 y 콜 m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돼야 된다 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죠. 그렇죠? 자, 이 3차식은 알파에서, 자, 이 3차식만 제가 따로 쓰겠습니다. 이 3차식의 그래프의 경향을 내가 따져본다면은 알파에서 베타에서 그 중점에서 x축과 만나는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중점에서 x축과 만나는 게 중점이라고 그래서는 당연히 이 점이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는 중점이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죠? 그때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y 콜 m이란 직선과 y 콜 m이란 직선과 m은 양수인데 y 콜 m이란 직선과 2개 이하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접하는 경우 m이 이거보다 더 m값이 더 위에 있어야지만이 2개에서 만나거나 한 개만 생기거나, 그렇죠? 그래서 m은 이 값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을. m의 최소값이라는 건 사실은 이 극대점, 극대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해야 될 건 이제 명확해졌어요. 자, 그런데 최고점의 개수가 3인 최고점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이 6루트 3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6루트 3인 그런 3차 함수 그래프의 극대값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걸 사실은 알파 베타 이 간격만 6루트 3이면 되는 최고점의 개수가 4인 그 상태로 놓고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 평행이동 시켜서 보면 되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값을 0으로 보고 여기가 얼마 돼요? 3 루트 3인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루트 3인, 그렇죠? 그런 식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그 식으로 내가 다시 한번 바꿔 쓰자면 y는 4 곱하기 x가 근이 있고 x 마이너스 3 루트 3 x 플러스 3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사실은 다시 쓰면은 4x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된 거죠. 이 식에 있어서요. 어떤 점? 극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미분해서 당연히 어느 점에서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죠?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됐을 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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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지만 1대 루트 3의 b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루트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3이 돼야 돼. 3대 3루트 3 해야지 1대 루트 3의 b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3이야. 3 극점. 여기는 마이너스 3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찾으려면 높이를 찾으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시키면 돼요. 자, 4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6이 나옵니다. 여기 해석해가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식을 만드는 거라든지 접선의 식을 만드는 거라든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은 활용할 수 있으면은 문제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고, 사실 중요한 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양의 fx, 자,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서 이러한 모양의 fx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다. fx라는 함수값은. 자, 그런 이해를 하면은 문제를 훨씬 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란 거죠. 아시겠습니까?